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타이머 주시고요.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촌인데요.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고 싶은데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까요? 예, 타이밍 자체는 약간 좀 늦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선수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88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 연한이 갓 찬 이제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아파트죠. 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10월 달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거 잘하면은 이게 재건축 연한 강화도 같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럼 재건축 연한이 강화된다라는 거는 가 30년이 찬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재건축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하기까지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잘하면 좀 가격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타이밍을 약간 늦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늦추고 상황을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으로 용산의 투자 지역 좀 알려주시죠. 자, 우리가 용산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발 압력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개발 압력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가능성이 좀 큰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아까 제가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재건축은 재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이라는 이제 예비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건이 있거든요. 이 법적인 요건에 맞아야 구역 지정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노후도거든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맞아야 개발이 가능한 건데, 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변 지역이 이제 많습니다. 뭐 원효로라든가 효창동, 청파동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중에서도 가장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바로 후암동 일대입니다. 네. 후암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그 지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암동 쪽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품 조금 팔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여유자금 2억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전세 끼고 기름 뉴타운에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입주하는 거 어떨까요? 자, 일단은 지금 갭 투자로 투자했다가 입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일단 그 정책적인 이 방향성에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구역 지정을 해주고 전면적인 철거를 통해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같이 무조건적인 철거가 아닌 보존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보존 쪽으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는 재개발에 대한 구역 지정 자체도 이 구역 지정 자체도 앞으로는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뉴타운이라는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광역적인 주거벨트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자체가 소극적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강력적인 주거벨트가 형성되는 뉴타운이라는 지역은 앞으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는 벌써 1차 뉴타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인문적인 환경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갭 투자로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입주하셔도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은 가능하니까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찬성 의견 드리고요. 또 이번 주 세미나 참여하시면 더욱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성북구 자귀 뉴타운인데요. 8구역 해제 지역에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가 446제곱미터고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요. 꽤 큽니다. 이거 전망 어떨까요? 무조건 보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그러니까 뉴타운에서 해제가 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지냐면, 자, 우리가 개발지 같은 경우는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투자 수요들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오르는데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다라는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럼 투자 수요가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대부분의 그 지역 구역 내에 있는 물건들 가격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오르는 게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 문자 주신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다가구라든가 상가주택 같이 대지 지분이 큰 것들은 가격이 오릅니다. 왜 오르냐면 자, 우리가 뉴타운으로 구역 지정을 받거나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은 신축 행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개별로 개발 행위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신축 행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땅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개발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이용을 할 수가 있으면은 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는 거죠. 자,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보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고요. 저 1분 2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축 오피스텔 분양받으라고 하는데요. 오피스텔도 분양가 상한제와 관계가 있을지 또 5천에서 6천만 원으로 투자할 곳이 있을까요? 자,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민간 택지에서 분양이 되는
3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이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아지고 있죠. 예, 왜 그러냐면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근데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미는 공급도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급량이 적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공급량이 적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일자리가 많고 공급이 적은 지역입니다. 바로 3도심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도심 쪽으로 추천해 드렸고요. 또 다음 사연입니다. 고덕 주공 2단지인데요. 다음 달에 입주입니다. 전망이 궁금합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가 되면서 지금 이제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자, 그런데 가격이 오른 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자를 주신 지금 주공 2단지 같은 고덕 주공 2단지 같은 그라시움 같이 네.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올라 버렸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신규 아파트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지잖아요. 자, 거기에다가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분양권 전매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거든요. 예,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는 쪽으로 의견 드리고요. 여기서 극한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